S사원을 괴롭힌다는 얘기를 들었다.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아침에 커피 먹으면서 듣는데, 와, 이게 뭔 개소리일까라는 오늘 할 얘기는 제가 회사에서 오해를 받은 썰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끼리 살다 보면은 오해의 일이 되게 많잖아요. 그 미생에서 장그래가 인턴을 할 때 옆에 팀의 어떤 인턴이 장그래 이름이 써진 문서를 그 회사 로비에 흘렸는데 회장님인가 사장님인가 주워가지고 장그래 이름 써있는 거 보고 장그래네 팀한테 이제 꾸사리를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오해가 생각보다 많아요. 그러니까 뭐 사람끼리의 오해뿐만 아니라 어떤 사건이나 어떤 업무에 대해서 뭔가 잘못돼서 오해가 생길 일이 많은데, 제가 첫 번째 직장에서 있을 때 가장 큰 오해를 받은 사건이 있었는데, 저희 팀이 이런 식으로 있었어요, 구성이. 저번에 말한 그 문제가 많은 과장님이 있었고, 그 다음에 내가 있었고, 그 다음에 제 아래, 저보다 한 기수 아래인 사원이 있었어요. B 과장이 막 대놓고 괴롭히는 게 아니라 어떤 업무에 대해서 되게 엄한 사람이었어요. 이제 멘탈이 약하거나 그런 사람한테는 되게 싫은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공교롭게도 이 S사원이 멘탈이 되게 약한 사람이었어요. B 과장이 S사원한테 엄청 꾸사리를 줘가지고 S사원이 엄청 싫어했어. 저는 또 그렇다고 케어해주는 성격은 또 아니거든요. 뭐 업무를 모른다? 그러면은 제가 알려줄 수는 있는데,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굳이 내가 개입해야 된다라고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뭐 이게 유치원생도 아니고 회사인데 다 큰 성인인데 사람들 간의 관계는 자기가 알아서 해야 된다라는 생각주의이기 때문에 그냥 별로 문제에 개입하진 않았어요. 이 B 과장이 S사원한테 엄청 꾸사리를 줬어. 그래가지고 이제 이 S사원이 이 B과장을 엄청 싫어할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저희 회사에서 뭐 멘토링 프로그램 같은 게 시작이 됐어요. 이 멘토링 프로그램이 뭐냐면은 과장 1명이랑 사원 2명이 이렇게 짝을 이뤄가지고 뭐 회사 생활에 대해서 멘토링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어요. 그래서 저랑 제 동기 1명이랑 이 O 과장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한 그 멘토링 팀이었고, 이 S 사원이랑 제 동기 두 번째 동기랑 M 과장이랑 이렇게 한 팀이었어요. 근데 이 과장 둘이 친해가지고 이렇게 6명이서 다 같이 저녁을 먹은 적이 있거든요. 이 동기들 2명이랑 나랑 S사원이랑 좀 친했어요. 근데 이 저녁을 먹기 전까지 우리 4명이서 하던 얘기가 뭐였냐면은, 남자가 먼저 회사를 들어오고 여자가 학생이면은 보통 많이 헤어진다고도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S사원이 딱 그 케이스여서 저희가 그러면은 너 헤어지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식으로 막 장난으로 얘가 S사원이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막 티키타카를 하고 있었는데, 이 6명이서 밥을 먹을 때도 뭐 그런 얘기를 계속 했어요. S사원 여자친구가 있는데 뭐 곧 헤어질 거다 막 크크크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이 M 과장이 제가 이 S사원한테 놀리는 거를 보고 약간 탐탁치 않았나 봐요. 그때는 진짜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 S사원한테 그 뭐라고 하는 거를 약간 진심으로 받아들였나 봐요. 이 M 과장은 술을 좀 먹고 집에 가는 길에 M 과장이랑 나랑 이렇게 둘이 가고 있었는데, M 과장이 나한테 이러는 거예요. 규진씨, 그 S사원한테 그렇게 막대하지 마라, 그렇게 하는 거는 잘못된 행동이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거 장난인데요, 왜 그러세요? 라고 말했죠. 근데 이 M 과장이 되게 심각하게 그거는 괴롭힘이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오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 상황이지 해서 뭐 일단 알겠다 하고 그날은 헤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다음날에 이제 제가 이 동기들 2명이랑 점심을 먹는데, 어제 M 과장이 나한테 이런 얘기를 했다, 이게 무슨 뜻일까라고 했더니, S사원이랑 같이 멘토링을 하는 이 동기 2가 갑자기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 S사원이 M과장이랑 이렇게 멘토링을 할 때 자기가 뭐 회사 생활이 팀에서 힘들다라는 얘기를 했대요. 힘든 이유가 결론적으로는 B과장 때문에 힘든 건데, 이 S사원이 이 B과장의 이름을 말하면은 약간 좀 그렇잖아요, 이렇게 실명을 거론하기. 그래서 그냥 사수라고만 얘기했대요. 자기 사수가 너무 힘들게 해서 너무 괴롭다, 막 이렇게 심각하게 얘기를 했대요, M과장이랑. 그럼 이제 M과장은 이 S사원이 말하는 사수가 누굴까라고 이렇게 고민을 했을 거잖아요. 근데 공교롭게도 이 S사원의 사수가 나야. 왜냐면은 S사원, 나, B과장 이런 식으로 돼 있으니까. 그 얘기를 듣는 순간, 그래서 그때 M과장이 나한테 괴롭히지 말라고 했구나라고 이제 그게 딱 머릿속에 딱 스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M과장은 내가 S사원을 괴롭힌다고 생각을 하고 있구나 라고 일단 첫 번째 오해가 쌓인 거예요. 그런 오해가 쌓였나 보구나, 근데 뭐 어쩔 수 없지 라고 그냥 지나갔어요. 그리고 이 M과장도 나한테 한번 얘기를 했으니까 뭐
이대로 끝나려나 보다 했는데 문제가 커지는 이유가 이 공교롭게도 이 M과장이랑 이 B과장이랑 같이 교육을 받으러 간 거예요. B과장이랑 M과장은 다른 팀이라서 서로 모르는데 공교롭게도 둘이 교육을 하러 가가지고 뭐 둘이 만났겠죠? 한 2박 3일 다녀오고 나서 B과장이 돌아왔는데 갑자기 날 부르는 거예요. 규진아, 내가 이런 얘기를 들었다. 무슨 얘긴데요? 그랬더니 너가 S사원을 괴롭힌다는 얘기를 들었다.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아침에 커피 먹으면서 듣는데 와, 이게 뭔 개소리일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초지종을 들어보니까 이 M과장이랑 B과장이랑 공교롭게도 그 교육원에서 같은 조가 된 거야. 그래서 같이 술을 먹는데 이 M과장이 자기가 S사원 멘토인데 S사원 사수가 S사원을 괴롭힌다고 많이 하더라, 힘들게 한다고 하더라. 그 사람은 사실 이 대화를 하고 있는 B과장인데 당사자를 앞에 두고 지금 내가 이제 문제라고 이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B과장이 자기가 당사자인지도 모르고 아, 정말이냐, 이상하다 막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을 거죠. 아무튼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해서 2차 오해가 번졌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B과장이 나한테 와서 너가 괴롭힌다는데 진짜냐? 이러길래 그거는 잘못된 것 같은데요? 라고 말을 했어요. 이 B과장이 그래도 괜찮은 점이 뭐냐면은 남의 말을 한 번에 믿지를 않아.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이 좀 있는 사람이어가지고 M과장한테 그런 말을 들었지만 저한테 다시 한번 확인하러 오더라고. 만약에 B과장조차도 그런 오해를 쉽게 받아들이는 사람이었으면은 나는 그냥 쓰레기가 됐을 거예요.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나는 그거 아니다, 오해일 거다, 잘못된 걸 거다, 사실 S사원을 힘들게 하는 건 당신이다 라고 제가 그때는 말을 못했어요. 용감하지가 않았어 그때는. 그렇게 그래서 그냥 넘어갔어요. 넘어가고 다시 동기들한테 와서 이런 얘기가 있었다, 이런 오해가 있다 했더니 얘네들은 그냥 웃기만 해. 왜냐면 자기 일 아니니까. 이 상황이 웃긴 거야 그냥. 그래서 저도 그렇게 오해를 크게 신경 쓰는 편이 아니어서 그냥 지나갔어요. 또 큰 문제가 이 M과장이 원래는 어떤 그 개발 팀이었는데 인사팀으로 발령이 난 거야. 와, 나 이제 인사평가는 글렀다. 와, 이 사람이 인사팀으로 가버리네. 그래서 제가 그때 본사에서 막 이것저것 프로젝트 같은 거를 많이 인볼브 될 때였는데, 근데 이게 항상 M과장을 만나는데 M과장의 그 눈초리랑 규진씨 오늘 요즘에 뭐 어때요, 잘 지내?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게 괜히 거슬리는 거예요. 왠지 이 사람이 날 자꾸 계속 안 좋게 보는 것 같다. 그래가지고 너무 답답한 오해였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오해는 풀지를 못하고 퇴사를 했어요. 그래서 아마 이 M과장은 아직도 그냥 내가 쓰레기라고 생각하고 있을 거야.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오해들을 되게 멘탈이 약간 강한 편이어서 그냥 신경 안 쓰거든요. 그러니까 남이 어떻게 생각하든 저는 그 신경을 안 쓰는 타입이에요. 근데 또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만약에 이런 오해가 생겼을 때 나는 이런 누명을 받고는 못 산다, 이건 무조건 풀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냥 뭐 무시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잖아요. 저는 약간 후자인데 언젠가 이 오해가 풀릴 때는 나한테 그 가졌던 그 미안함 감정과 그 여태까지의 그 자신의 그런 잘못들을 되새기면서 이 사람도 다시는 안 그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질 것이고, 그리고 나에 대한 오해도 풀리고 미안함도 있으니까 나한테 더 잘해줄 거거든요. 저는 약간 그런 거를 기대하면서 그렇게 오해를 푸는 성격은 아니에요. 그리고 굳이 오해를 하면서 끝난다고 해도 저는 뭐 미련이 없거든요. 왜냐면은 단순히 내 얘기도 안 듣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들어서 나에 대한 판단을 하는 사람이야? 그 정도 사람이면은 실격이다. 내 인생에도 난 그 사람 낄 필요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형편없는 사람은 필요 없다, 이런 주의예요. 약간 너무 냉정하죠. 아무튼 저는 그런 사람이라서 그냥 오해를 굳이 풀지 않아요. 제가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회사 생활을 하다 보면 무조건 오해가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물론 오해 안 하게 잘 처신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데 아무리 잘 처신한다고 해도 어디선가는 막 무슨 얘기가 나올지도 몰라요. 근데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만의 돌파하는 방법이라든가 버티는 방법이 있으면 좋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런 오해를 받았을 때 뭐 친구한테, 연인한테 얘기하면서 막 스트레스를 푸는 사람도 있고, 그냥 저같이 신경 안 쓰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은 직접 찾아가가지고 그 오해를 풀 때까지 끝장 보는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렇게 스트레스를 풀지 않으면 회사 생활이 되게 어려울 거예요. 이런 상황을 겪고 있거나 아니면 나중에 겪었을 때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오해를 풀었었지, 저런 사람들은 저렇게 오해를 풀었었지 라고 이렇게 많은 경험들을 듣다 보면은 자기도 가장 알맞은 대처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결국에는 제 오해가 끝났는데, 물론 아직도 그 회사 사람들은 오해를 하고 있겠죠. 아직도 미스테리는 과연 여기서 누가 잘못한 것일까? 범인은 누구일까? B과장이라고 정확히 얘기를 안 한 S사원이 문제일까? 아니면은 단순히 S사원의 말을 믿고 내가 S사원을 괴롭힌다고 오해했던 M과장이 문제일까? 아니면은 이 같이 있던 동기 2가 문제일까? 이 동기 2가 제일 나는 쓰레기 같아. 왜냐면 얘가 동기 2번이 저랑 제일 친한데, 이 S사원이 M과장이랑 얘기를 할 때 분명히 이 M과장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걸 캐치했을 텐데 이 동기 2는 가만히 있었거든요. M과장한테 가서 M과장님 그거 사실은 제가 아니라 이 B과장 얘기하는 거예요 라고 한마디만 해줬으면 이 오해가 없었을 텐데
그냥 즐길 거 다 즐기고 제일 위너야 이 사람이. 근데 솔직히 몰라요. 제가 뭐 어떤 행동을 해가지고 이 S사원이 정말 B 과장이 아니라 나를 말한 걸 수도 있고 그거는 모르기 때문에 사람 사는 일은 참 정말 모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만약에 이런 일을 겪었을 때 여러분들 나름대로 잘 대처했으면 좋겠어요. 다음에 더 재밌는 얘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